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제70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저희는 지난 9월 14일에도 25사단 GOP 부대를 방문해서 국민의 안보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군장병을 격려하고 왔습니다. 최근 전개된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역사에 새로운 전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여 공동 번영하고 남북 통일의 바탕이 다져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든든한 안보 태세 없이 한반도 통화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도 국경 최전방에서 밤낮 없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70만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가 생각만큼 쉽게 전개되지 않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했듯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급증을 버리고 여유와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5월 28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유엔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이는 미국이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30일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이제 선택을 촉구하면서 미국의 선제적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미 국제사회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안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ED를 실현할 때까지 반드시 힘차게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국제적인 여건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결국 북한의 비핵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은 30여 년에 걸쳐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북한 헌법에 핵국가를 명시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하루아침에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이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을 기한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김상조 공정위원장, 강경화, 송영무, 홍종학 장관, 또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 6분이 다섯 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초유의 일입니다. 그만큼 야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유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고 청와대와 후보자 본인의 판단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이 지속되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머릿속에서는 협치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1년짜리 교육부 장관을 임명해서 전국을 경색시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추석 민심은 경제 문제와 남북 문제였습니다.
최근 대통령을 포함하여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까지 모든 관심이 오로지 대북 문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걱정을 넘어서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계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99년 이후 전체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불러온 위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을 앞장서서 실행하고 있는 현 경제팀의 경지를 통해서 현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 미루기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큰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자 강남 부동산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들 중 강남 부동산 부자들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게 옳습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국토부의 고위 공무원들 중 강남 부동산 부자들은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에서 빠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강남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도 부동산 정책을 다루면 안 됩니다. 때문에 국토위에 속해 있는 강남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은 저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법적으로도 강남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이 국토위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강남 부동산만 천정부지로 올라서 상실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강남 부동산 부자들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직자 강남 부동산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민주당이 신재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윤리위 제소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신재철 의원을 윤리위 제소하면서 국가기밀을 탈취했다, 국기문란이다 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재철 의원 폭로한 내용들을 보니까 기가 안 찹니다. 이 작가야 가고 와인바 가고 사우나 간 게 국가기밀 탈취입니까? 국기문란입니까? 적어도 신재철 의원이 공개한 내용 중에서는 국가기밀이라고 볼 만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신재철 의원이 확보한 내용 중에는 국가기밀 관련된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은 국가기밀 대외비 내용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위 제소되어야 될 사람은 국가기밀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신재철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신재철 의원 윤리위 제소는 즉각 철회하고 자기 당에 국가기밀 공개한 사람, 정부기밀 공개한 사람을 제소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청와대 돌격대 노릇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돌격대 역할 그만두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네, 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는 오늘 저희
당내에 청년 인재 영입 특별위원회를 두어서 앞으로 2030 청년 인재들이 많이 당에 영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김수민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활동에 나갈 것이고, 지금 첫 번째 저희가 인재 영입을 위해 기획한 거로는 바른 토론 배틀이라고, 저희가 과거에 바른정당 시절부터도 그 청년 인재 영입을 위해서 토론을 통해서 정책적인 면에서 또 정치 면에서 뛰어난 2030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바른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학생 및 2030 청년들의 참여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저희 당 소속의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지원한 2030 청년의 정책적 토론 멘토가 되어서 같이 학습하고 같이 토론을 준비해서 1대1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붙어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승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또 우승자에게는 청년으로서 우리 당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토론 배틀에서도 많은 인재들이 저희 바른미래당에 영입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진행되는 토론에서도 영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한 야당, 굳건한 야당을 만들겠다는 취지하에 자유한국당에서도 당협위원장을 총사퇴시키고 청년과 여성 인재를 모으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청년 인재라는 것은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공정함과 실력을 기반으로 한 선발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청년들에게 지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첫째로 구슬을 모으는 단계, 그리고 구슬을 꿰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다른 당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청년 인재들이 많이 모여서 손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올 총선에서는 250여 개 지역구 모두의 청년을 비롯해서 적재적소에 뛰어난 인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70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은 우리 군의 위엄과 전투력을 과시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시가지 프레이드를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 그것을 해야 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시가지 프레이드 대신에 오늘 밤에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시연과 쇼를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국방부의 행사 변경 이유가 정말 가관입니다. 많은 국민이 일과 이후 장병들을 격려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이게 군사 프레이드 대신에 밤에 쇼를 하는 이유라니 참 공세각이 짝이 없습니다. 쇼를 하려면 군대에 가서 위문 공연을 해야죠.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에 2월 8일날 조선인민군 건군 7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 김일성 광장에서 또 대규모 열병식을 했습니다. 군사 프레이드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북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프레이드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보도자료에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국군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국군이 우리나라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것이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네, 김수민입니다. 설마 했는데 중기벤처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함께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된 업종으로는 노래방,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이 있는데요. 나이트클럽이랑 같이 암호화폐 중개업을 사행산업으로 낙인찍는 그 무식함, 무모함이 놀랍습니다.
홍조학 장관께서 혹시 길거리에 코인 노래방을 보고 암호화폐 중개소라고 잘못 착각한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시나리오로 비견되는 기술 변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지 못하는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앞으로 신용보증 심사 등 벤처기업에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취득세 감면 등의 세금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수 인재들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를 시작할 명분도 외부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을 기회도 줄어들 것이 극명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라는 엔진은 꼭 필요하고 그 암호화폐 거래소는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미국 연방국세청은 이미 2014년도에 암호화폐를 인정했고 소득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거래소를 공식 허가하고 금융제도권에 포함시켰고요. 심지어 올해 5월 달에 G20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사실상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기술혁명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도태되기가 일쑤입니다. 코닥은 필름을 고집하다가 디지털 카메라 기술 혁신 앞에 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놓고 타이밍을 놓친 것이 바로 코닥입니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벤처들은 이러한 정부의 무지, 무모함 속에서도 악조건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조장 등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침소봉대하면서 무조건 막자는 방식보다는 어떻게든 제도를 틀어내서 건전하게 규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적폐청산 등 과거를 청산하는 데 쏟는 열정만큼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만드는데 신용이라도 보여주길 바라면서 암호화폐 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강진 쓰나미로 사망자가 지금까지 벌써 83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커다란 참사로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한국인 2명이 지금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의 신앙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송태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윤리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총리 비서실장을 지내시고 문체부 장관을 지내시고 지금 동아시아 미래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인격자를 구매하신 겁니다. 이제 저희가 조강특위를 구성을 할 텐데 지역위원장 모집을 시한을 두려고 합니다. 조강특위에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대략 10월 말로 구체적인 시한을 두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에게 우리 지역위원장은 시험 봐서 임명을 하느냐 이런 의문들이 있다고 하는데 시험 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 한태경 최고위원께서 윤해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신재철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 의견을 중시해야 합니다. 신재철 의원의 행정 정보 유출 사건, 이것은 문제의 본질이 행정정보 유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업무 추진비 유용 문제입니다. 자료 유출 경위는 정보관리 실패의 정부 책임입니다. 또 예산의 편법적인 사용을 기밀로 관리한 정부의 잘못입니다. 국회의원은 정부의 잘못을 파악하고 또 견제할 그러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회의원을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를 경시하는 청와대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이런 파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당도 여당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의 책임과 권한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윤해 교육부 장관,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이라 이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국회에서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저 현역 불패 신화를 깨고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하지 못한 그 이유, 그 사정이 뭔지 대통령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경시하고 모든 것은 청와대가 다 결정하는 대로 하고 여당은 거의 박수치고 뭐 이런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공개회의를 마치고